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관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완화된 입장을 내놓고 있죠. 우리 증시 어제장 힘을 받아가면서 양지수 모두 기분 좋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1% 가까이 상승 나오면서 2,455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백악관에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반도체, 전자기기 일부 품목에 이 상호 관세를 면제한다라는 소식에 지수는 상승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2% 가까운 상승 흐름 나왔고요. 일부 반도체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이야기를 추후 내놓겠다라는 소식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일부 반도체 품목들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조선업종 강했고요. 조기 대선과 관련한 정책 관련주, 특히 AI 쪽에 강한 시세를 받아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후반에 상승폭을 더욱더 늘려나갔습니다. 무려 2% 가까운 상승이 나온 건데요. 700선 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 안에서도 매도 행렬을 이어갔지만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우위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을 상승으로 이끌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분위기 좋았습니다. 알테오젠 3% 이상의 상승불, 그 밖에 바이오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2차 전지 대장주들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일 마감한 간밤의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를 유연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증시는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려나 했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언급은 없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세 면제를 언급하면서 GM과 포드와 같은 자동차주들이 상방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 이슈들을 어떻게 소화하게 될까요?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장전에 미리 단단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한 증시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장전 이슈들 2가지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3가지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황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중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시장 대비 든든하게 해보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혜원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이번 주 출발했습니다. 미국 관세 우려가 줄어들면서 투심도 완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수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지난주 보였던 큰 변동성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2,450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죠. 2% 정도 급등하면서 12거래일 만에 700선을 되찾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은 매수했고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1,900억 원 넘는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해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50억 원대 순매도했지만 개인과 기관이 사자세 보이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핫 이슈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3위 자동차 시장 인도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분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두 기업 합쳐서 총 23만 대가량을 판매한 건데요. 현지 점유율은 현대차가 13%, 기아가 6%대로 총 합치면 20%에 가까운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랜드별 판매 순위에서도 현대차가 2위, 기아가 6위에 오르면서 그 위상을 입증해줬습니다. 이러한 희소식에 양사 모두 빨간불 켜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 시장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통해서 판매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 시장을 노리는 국내 자동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실까요? 3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종목들인데요. 알테오젠과 HLB 등이 있는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이달 들어서만 9%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바이오 업계는 수출 비중이 높죠. 최근 고환율 흐름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암연구 학회에 참여할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수심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실까요? 우리 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가 상위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요.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일부 전자제품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죠. 이 소식에 삼성전자가 2% 가까이 상승해줬습니다. 또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LG이노텍도 6%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다음 주에 반도체 품목 관세를 발표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가 소폭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1%대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줬습니다. 방산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넘게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80만 원에 더욱더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업 기대감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조선주인데요. HT현대중공업이 1%대 상승했고요. 하나오션은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3% 넘는 급등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업종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미증시 상황도 살펴보실까요? 미국 증시 큰 변동성 보이다가 소폭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전자제품에 더해서 자동차 부품에까지 일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미국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간략하게 살펴보시죠. M7 종목들 혼조세 보였습니다. 미국이 스마트폰 등 일부 전자기기에 상호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애플이 2% 넘게 상승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메타는 2%대, 아마존은 1.5% 정도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M7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증시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관세 정책의 유연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투심이 안정화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는 듯이 우리 시장도 언제 어떠한 변동성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접속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포착하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이혜원 캐스터였습니다. 그러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로이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밤에 미증시가 올라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략 미리 장전에 든든하게 챙겨주시죠. 자, 일단 뭐 어제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사실 뭐 좀 건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 사실상 불확실성이 좀 많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렇게 이슈라든지 그리고 증시라든지 전반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인데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불확실성이 많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일매일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 든든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약세 출발을 했다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또 변덕스럽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의 상호 관세 부과를 면제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호재로 작용한 걸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전일 보시면은 그 선물 시장이 미국 선물 시장이 프리장에서 거의 한 3%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다가 네. 사실상 이게 3%의 상승률이 그 상환세 그 반도체나 이제 전자기기 제품들 그 상환세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게 어제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실제로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뭐 부과하겠다. 네. 이게 그러니까 면제해 주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결국 그죠? 다시 부과를 할 네. 거다. 근데 이제 시간을 좀 주고 네.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건데 이게 사실 이제 그 당장 증시에 있어서는 뭔가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요소, 투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PPT에도 우리가 PPT에 나와 있듯이 그 한시적인 면제 이게 결국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공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나 유가가 내려가고 있고 실제로 어제 뭐 이슈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슈인데 이제 뭐 중국 쪽에서 2.5조 원대 그 국채 매도 폭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슈도 나오고 시장이 말 그대로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막 시장이 상승이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뭔가 이렇게 좀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내 증시하고 연관을 지었을 때 보시면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서 정말 시장이 폭락했을 때 정말 엄청난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과감하게 좀 투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이게 시장이 사실 참 그 증시가 진짜 잡주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좀 유연한 사람이다 이런 한마디가 사실 시장에서 그 투심을 좀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만큼 시장이 뭔가 불확실성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실제로 그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는 됐지만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말씀 보세요.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한 번 속으면 네 탓이고 두 번 속으면 내 탓이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사실 많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시장에 순응하고 좀 대응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오히려 지금은 막 혼조세가 강하니까 오히려 시장이 그날 당일날 굉장히 급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종가라든지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라든지 종목을 좀 많이 담아두시고 비중을 좀 과감하게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뭐 아침 이렇게 방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오후에는 또 오후장을 또 봐드립니다. 오후장에서는 또 라이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은 뭐 시장 유연하게 대처하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에 따라서 계속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의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채권 수익률 그리고 유가가 내려갔잖아요. 한시적인 면제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도 방법이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키워서 종가
원가에 또 진입을 해보는 것도 또 말씀을 주신 만큼 오후장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방송 이후에 오후장까지 든든하게 대비를 하시면서 대표님의 전략까지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장전부터 마감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개장전 이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AI 관련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장에서 AI 관련한 테마가 정책 관련주로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저랑 왜 오전에 금요일에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AI를 들고 나와서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그 AI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그 팍스통신망 내에서 종목이 하나 나갔어요. 네. 한글과 컴퓨터. 오, 어제 어떻게 되는지 보셨어요? 어제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사실 그 소통 빼곤 다 잘합니다. 네, 소통을 좀 못해서 그렇지. 그럼 어제 하루의 상승률만 몇 % 정도 되나요? 저희가 뭐 어제 하루가 아니라 네. 요즘 하루에 한 종목씩 수익을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오늘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단타로 대응해버리고 네. 시장이 좋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좀 안 좋을 때 미리 담고 단타 음. 대응하고 시장 좋을 때 뭐 해야 돼요? 차익 실현해야죠. 오. 요즘은 하루에 한 종목씩 수익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익률 범위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시장이 등락이 굉장히 뭐 변동성이 강한 이런 시장에서 네. 하루에 한 종목씩 수익을 본다라는 건 사실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시장이 이만큼 힘들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은 이런 시장에서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순응하고 따라가자라는 게 저희 이제 팍스통신망의 굉장히 하나의 뭐 모토랄까요? 뭐 저희가 여튼 뭐 가장 잘하는 건 네.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 지금 좀 너무 잘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장에 AI가 강하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대표님께서 강조를 해주셔서 팍스통신망에 계신 분들 한글과 컴퓨터 함께 진입과 공략을 했습니다. 어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은 꼭 수익을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시장이 어려울 때도 시장이 강할 때도 그때그때 전략에 맞게 또 진입도 해보고 차익 실현도 해보고 정말 대응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혼자서 시장 대응하기 어렵고 어떤 종목들을 어떤 재료에 맞게 어느 타점에서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대표님과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그리고 팍스통신망에서 주시는 그날그날의 공략주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AI 관련한 종목들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또 이렇게 직접 퓨리오사 AI를 방문을 해서 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잖아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움직일 일인가요? 그 방금 전에 엄청 위험한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 네, 이게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 같은 거예요. 네. 이게 반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대선 후보인데 네. 네, 안 붙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이렇게 좀 저리 좀 기울고 있다.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네. 관련주들 살펴주시죠. 당하셨나 봐. 네. 자, 일단 어제 그 이재명 그 대선 후보가 대선 네. 후보가 대선 후보가 그 퓨리오사 AI를 찾았죠. 이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유명하냐? 메타에서 이제 뭐 같이 일해보자라고 했는데 당차게 거절했어요. 그래서 좀 유명해졌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에 찾아가면서 그 국가가 AI 사회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 공식 출마 이후의 일정이라서 여기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AI에 10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AI가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부분 그리고 미래 모멘텀을 포함해서 사실 이제 정책주까지 엮이면서 앞으로 AI 관련주들은 조금 더 날개를 달고 움직이지 않을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지금 대선 후보들이 뭐 정책을 꺼내면서 그리고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정책주라고 한다면은 뭐 교육 관련주 그리고 저출산 관련주 일자리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AI라는 이런 굉장히 신선한 새로운 이런 정책주가 나왔다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단기간 동안 뭐 일자리 그리고 교육주 저출산주 움직이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찬가지 동일하게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지금 뭐 AI라는 산업이 앞으로 이제 뭐 10대 공약이라든지 5대 공약이라든지 이런 공약에 꼭 들어간다라는 거, 실제로 지금 보시면 AI 패권 전쟁, 골든타임 놓치는 한국이 실제로 뭐 기술력이 그렇게 부족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투자라든지 그리고 뭐 정부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미국과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뭐 대선에서 사실상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실 공약을 이 AI 관련된 공약을 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AI라는 산업에 많은 투자와 그리고 뭐 그동안 사실 좀 제약 아닌 제약이 있었던 이런 법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조금 뭐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뭐 R&D라든지 뭐 MOU 같은 뭐 이런 쪽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뭐 돈을 풀겠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가 지금 어쨌든 인공지능 패권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가 그 AI라고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전에 우리 이세돌 네. 바둑 있잖아요. 네네. 예. 바둑 그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둑 좀 두는 컴퓨터 정도? 네. 예, 진짜 이 정도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게 산업에, 전반적인 산업에 모두 녹아 들어가 있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좀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막 대부분 전부 다 지금 저희 이제 막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면은 네. 친구들 지브리로 많이 하죠. 다 지브리 뭐 짱구 이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요즘 AI로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픈 AI. 그러니까 그 저희 회사에도 신짱아 뭐 이런 거 있고. 그래, 이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사실 이제 거의 일상생활화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왜 우리가 AI라고 하면은 사실 어디 기업에 사실 많이 좀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개인에게까지 이렇게 좀 그 사회에도 묻어나는 것 같고, 이게 앞으로는 이제 정말 AI라는 이 산업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은 그 어렵다는 조선에서도 사실 AI가 뭐 사용되고 있고, 전반적인 업종, 강세 업종에 모두 AI가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AI로 인해서 산업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은 AI라는 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을 딱 3가지 정도 준비했습니다. 전일 좀 강세였던 종목과 좀 후발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글과 컴퓨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제 급등했던 종목이고, 셀바스 AI도 어제 상승이 좀 나왔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지금 보시다시피 그 저희가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일날 좀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시세를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안에서 지금 박스권 움직임 계속 보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지지라인 위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정 나오더라도 지지라인 약 한 21,000원대 부근에서 또 지지 받는다면 추가 상승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은 아무래도 한 26,000원 아래까지 제한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정책주로 묶여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보여준다면 상단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상승에 수급이 그렇게 많이 실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또 정책 관련된 이슈가 또 발휘가 되면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에 한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셀바스 AI도 뭐 굉장히 좋은, 국내에서 뭐 AI 기업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선도 기업이다. 최초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이제 가장 그 AI를 빠르게 시도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세도 뭐 사실 추세랄 거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마찬가지 AI 업종이, 대부분의 AI 업종이 조정이 많이 나왔었고, 이것도 큰 틀에서는 또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단기적인 쌍바닥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지금 보이시는 이런 단기 저항대, 현재 구간이 단기 저항대인데 이런 구간 돌파 나오면 또 추가적인 상승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우리가 AI 흐름을 보시면은 AI라는 그 업종이 정말 거대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도 11월 기점으로 그 약 2023년도 1분기까지 AI라는 업종이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주로 분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그 국내 삼성의 휴대폰을 쓴다, 핸드폰을 쓴다라고 하면은 네. 거의 그 폴라리스 오피스의 프로그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만큼 되게 이제 뭐 국내에서는 그 독점적인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실제로 이제 일본이라든지 해외 기업과도 같이 이제 뭐 MOU를 뭐 체결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뭐 실적이라든지 매출도 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트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추세를 한번 이탈을 했다. 지금 저점을 이탈하면서 지지라인을 무너뜨리고 한번 내려갔지만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그 지지라인, 그 박스권 안에 다시 한번 안착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박스권 하단에 있다라는 건 뭔가 상단까지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여기에 크게 그 단기적으로 나온 이런 낙폭에 시장으로 인해서 빠진 이런 낙폭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박스권 상단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AI가 결국은 그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출산이라든지 뭐 일자리, 노동 이런 업종처럼 뭐 고용 이런 업종처럼 다시 엄청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잠재력이 강하고 또 AI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보셨다시피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AI 전반적인 종목들 잘 관찰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3가지 종목 살펴주셨습니다. AI 관련해서 어제장에서도 급등을 보였던 종목을 포함해서 상승불 켰던 종목들도 가져와 주셨는데요. 한글과 컴퓨터, 셀바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그동안 AI가 굉장히 강하게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는 분위기가 이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또 지지라인이 나왔고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까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공략했었고 어제 급등 나왔던 한글과 컴퓨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바스 AI는 어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후 조정 이후 쌍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반등 나온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어제 상승 나왔었죠.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 나타났지만 그때는 증시가 모두가 좋지 않았을 때였고 저점을 말아 올리면서 지지라인에 안착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열려있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종목 모두 AI 관련해서 앞으로 정책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출산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AI 관련주들도 그렇고 정책과 함께 묶인다면 큰 상승이 한 번씩 나와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관심 갖고 지켜보셨다가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을 대표님과 함께 공략법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요. 팍스통신망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종목들 살펴주실 예정이고 오늘도 역시나 시장 흐름에 맞는 오후장에서의 전략들까지 모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실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살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이슈 철강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화상 회의가 앞으로 하루나 이틀 안에 또 이루어질 가능성까지 또 나왔죠. 자, 일단 지금 시장이 뭐 잘 아시겠지만 재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재료가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실제로 어제 이제 뭐 전기 전자 제품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사실 AI를 제외하고는 그 철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에서 좀 상승이 나온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사실 긴가민가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이게 과연 뭐 오늘 내일 강하게 움직일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오늘 내일이 안 움직이더라도 뭔가 지금 그 한 총리가 그 권한 대행이 네. 뭐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최강주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오늘 뭐 공략을 해도 좋지만 오늘이 아니라 뭔가 알래스카 관련된 뭔가 이제 결과가 도출됐을 때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이게 선제적인 매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그 보니까 네.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또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드네요. 사실 이제 넘어가시죠. 네. 저도 좀 당황해가지고 네, 네. 일단 빨리 이슈를 자. 살펴주세요. 자 철강 업종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한미 협상 곧 시작한다. 하루 이틀 새에 알래스카 LNG 화성회의를 하겠다. 좀 이렇게 이슈가 나왔고요. 개발사 이게 두 가지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첫 번째로는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LNG 선박과 철강 등 인프라 사업 등을 통한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사실 이 반대되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중동에 의존하는 LNG를 알래스카산으로 돌려 대미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추정치만 440억 달러, 약 64조 원이라서 이 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이 선뜻 참여하기에는 좀 그 정부의 부담도 적지 않을 거다. 또 이런 양쪽으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뭔가 그 관세를 지금 현재 그 상환세를 좀 타개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지금 보시면은 또 두 번째로는 국내 철강 1위죠. 그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이 미국의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관세 때문에 또 그 손잡나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철강 업계가 변화의 시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 철강 관세 조치에 기대와 우려 교차되고 있다. 철강업계 변화에 좀 추이를 보자. 그 철강업계가 사실 그 중소형 기업들 철강업계들 그 업체들 보시면은 네. 좀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는 분명히 부담이겠죠. 네. 근데 그 초반에 이렇게 팔려 나간 거 이런 것들도 좀 보면은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가격을 올려서 팔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실제로 뭔가 국내 철강 업체들이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번에 그 관세를 부과를 하고 그 전부 다 뭐 세금을 내고 다 그 동등한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비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좀 그 보강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철강 업종의 하나의 또 훈풍 아닌 훈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종목은 어제 시간외에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철강주들은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 중소형주들 보시면은 거의 가는 종목들이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실 하이스틸이라든지 대동스틸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정말 뭐 강한 상승 보여줬었고 동양철강은 최근까지도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찬가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부분의 철강 이슈들이 있을 때 정말 대장주로 움직인 종목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갭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12%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뭐 지금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뭐 저는 그래요. 기술적으로 저항대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분명히 갭을 메꿔주는 하락이 뭐 분명히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상승이 나오면은 뭐 2연상이 나올 수도 있고 3연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사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그냥 그 업종의 특성을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 나올 때 진입하면은 물론 이제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반등은 했지만 이게 이제 한참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철강 업종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승 이후에 한참 걸리는 이런
시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히 주의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동 스틸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서 본 하이스틸과 동일하게 지금 단기적인 상승 나오면서 N자 파동 만들어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항대 돌파 나오고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판단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슈에 의존해서 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다. 이게 재료 소멸로 이어졌을 때는 결국 급락이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동양철관입니다. 자, 동양철관 마찬가지로 뭐 너무 최근 들어서 너무 급등이죠.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번이나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은 사실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라서 뭔가 브리핑을 드리거나 추천을 드리거나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다만 상승할 여력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관련주들 미리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계속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협상에 따라서 관세 부분까지 또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미리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살펴주셨는데요. 하이스틸과 대동스틸은 차트상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단기적인 상승으로 N자 파동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재료 소멸 시 급락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동양철관도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 대응이 가능하지만 관련주들 미리 챙겨두셨다가 나중에 재료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할 포인트들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관심 갖고 지켜두시고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공략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460선을 돌파한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700선 위에서 706선 지나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상승불 켜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SK하이닉스는 18만 원 선 위로 현재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장에 강했던 2차전지 바이오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었는데 관련해서 현대차와 기아 오늘 강하게 상승불 켜면서 2% 넘는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면요. 어제 굉장히 강했었던 종목들 대부분 쉬어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2% 넘는 더 큰 폭의 하락 나타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4% 넘게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 체크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네. 일단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고 국내 증시도 뭐 그렇게 이게 사실 나쁘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닥도 그동안 강했고 뭐 단기적인 이게 오늘 장에서 사실 혼주세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지금 시장이 어쨌든 그 최근 들어서 미증시와 커플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일단 그 시장에서 지금 움직여주는 업종이 그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철강, 강간 업체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뭐 그 상승 종목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호재들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오후장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사실 예측 불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봤던 뭐 하이스틸이라든지 뭐 동양철관이라든지 전부 다 아주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AI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제만큼의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순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분명히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좀 어제 같은 강세를 보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제 하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순환되는 과정 안에서 좀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 어제 AI 갔는데 정책주라서 어제 AI 갔는데 오늘 조정 나왔어. 그러면 이게 그냥 어제 갖고 오늘 조정 나왔다가 아니라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거 외에도 사실 뭐 봐야 되는 업종들이 뚜렷하게 지금은 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좀 이슈와 뭐 글로벌 경제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 나오는 이슈들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이용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계속 공유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 변동성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이슈가 있는 업종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챙겨가야 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히든 종목으로 방송 중에 공개해드릴 예정인데 방송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방송 이후에도 오후장까지 든든하게 대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테마에서 오늘은 살펴볼까요? 자, 제가 오늘 그동안 저랑 방송하시면서 네. 처음 볼 수도 있어요. 히토류 준비했습니다. 많이 봤는데요. 저는 히토류를 많이 안 가지고 왔는데. 네, 히토리 보시죠. 네네.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뭐 중국이 사실 이제 이런 핵심 광물들이 매장량이 네. 세계에서 가장 많잖아요. 네, 거의 무기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지금 정도면? 뭐 어쨌든 미국이 저렇게 자꾸 괴롭히니까 네. 이거를 무기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그 전기 배터리라든지 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뭐 히토리라든지 뭐 니켈, 망간, 코발트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중화권의 중국에 사실 매장량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중국의 히토리 수출 중단에 국내 관련주들은 웃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의 거 이렇게 수출 중단하면 미국이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당연히 국내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맞춰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히토리 수출 중단 소식에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관련주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시장에서 뭐 히토리 관련주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히토리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시진핑 그 미국 아킬레스건 발견했다. 히토리도 수출 중단. 지금 뭐 서로 물고 뜯고 하는데 뭔가 약점이 보이면은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히토류 같은 업종들은 그 단기적으로 시장이 뭐 차익실에 나온다, 시장이 눌린다라고 했을 때도 조금 그 기술주들보다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에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티타늄, 니켈, 텅스텐 등 희귀금속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PBR 0.5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해도 사실 이런 단기적인 히토류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 차트 보기 전에 우리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안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히토류 관련주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상승 배경 그리고 이 히토류를 가져온 배경을 살펴보면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이 무역 전쟁에서 결국 무기로 쓸 수 있는 게 히토류입니다. 중국이 90% 전 세계 90%에 달하는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 금지를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 국내에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주 중에서도 힌트를 좀 주셨는데요. 티타늄부터 니켈, 텅스텐과 같은 희귀 금속을 소재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년 대비 실제로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PBR로 살펴봤을 때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 종목 좀 좋은 자리에서 저평가된 자리에서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히토류 관련해서 제대로 된 종목, 저평가된 종목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면요.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차트상 흐름도 살펴볼까요?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분명히 이제 엄청나게 등락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지금 그 2024년 작년도 10월부터 그리고 올해 2월까지 보시면은 등락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상승하는 끼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은 저점 기준으로 우리가 어쨌든 계속 우상향 중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저평가, 동종업종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 근래 들어서 히토리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고 어제 사실 대장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단기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는 후발주로서 좀 역할을 톡톡히 해주지 않겠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거래량이 많지도 않았고 좀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좀 폭발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좀 그래도 견조한 그런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좀 슈팅을 보여주는 이런 끼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눌림목 이후에 좀 기대를 갖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분명히 그 한 차례 좀 파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 이후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구간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철강 관련주기도 하기 때문에 좀 다방면에서 우리가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자세한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이 종목의 가격적인 전략, 기술적인 전략 모두 다 그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공유 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봤던 시그널 포착 종목 히토류 관련주에서 살펴주셨는데요.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현재 견조한 매집이 확인이 됩니다. 한 번씩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공략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눌림목이 왔을 때 이 종목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아직 저평가된 이 종목,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이 종목 히토류 관련 재료 가져갈 때 함께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강까지 재료 함께 가져간다고 하니까 재료까지도 탄탄합니다. 이 종목 팍스통신망에만 오시기만 하셔도 바로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분위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장이 시작한 지 17분 정도 흘렀거든요. 전반적으로 AI가 포착한 테마를 보셔도 퓨리오사 AI, 저희가 AI 관련주 살펴봤었는데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가스관, 철강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오늘 강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래도 혼조세는 보이고 있지만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시장이 아직까지 변동성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합권 부근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코스피는 뭐 상승 종목이 우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하락 종목이 좀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전히 이제 원달러 환율은 조금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오늘 좀 상대적으로 이런 견조한 흐름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 조금 아쉬운 건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그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시장이 될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시장이 매크로 장세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장중에 나오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할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정말 수급이 많이 쏠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슈가 빨리빨리 나왔을 때 남들보다 좀 빨리 이런 것들 캐치해서 또 공략해 보시면은 그렇게 마냥 나쁜 시장은 좀 아닐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오늘 아까 아침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네. 하루에 한 종목씩 익절하고 있다. 그죠? 네. 오늘도 지금 로봇 관련주 중에 또 익절할 종목이 하나 나와버렸습니다. 저희 굉장히 좋으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셔가지고 좀 같이 이런 즐거움, 그 만족도 뭐 이런 것들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